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죠. 그 수사팀이 사실상 뭐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근데 발령이 이제 미리 났었죠. 근데 그렇게 나고 나서 이제 부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기소를 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불법 출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지휘하거나 조율한 그런 혐의.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죠. 그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보니까 뭐 어제 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더군요.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에 이어서 네 번째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되니까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쯤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광철 비서관이 어제 이제 입장문이라는 걸 냈고, 이번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친조국 인사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를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도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도 지금 피의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기소가 되니까 아마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거 결국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8일 날 장자연 리스트,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버닝썬 게이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게 아마 청와대발 기획사정일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그걸 지금 수사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실 이 수사를 촉발시킨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방해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뭐 사실상 이광철 비서관 기소하면서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뭐 끝난 거고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아직도 수사 중인데, 이번에 또 형사 1부장 바뀌었죠? 변필건 형사 1부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아마 그거는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윤석열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3월 달에 이걸 지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김학의 전 차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때까지 대검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이 문제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사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광철 비서관 사표를 냈으니까 공석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바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또 사표 냈죠. 그래서 경질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이죠. 반부패 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똑같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렇죠. 민정수석실에 4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4명의 비서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이제 공석이 돼버렸고, 한 사람은 또 누구냐?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 최근에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검증 실패뿐만 아니고 공군참모총장 내정했다가 이게 뭐 잘못됐다고 뭐 또 좀 한 이틀간 뭐 새로운 검증을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인사 참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의 상당한 책임은 역시 검증에 있다. 근데 이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도 지금 뭐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4개 비서관 중에 3개의 비서관이, 그러니까 2명은 공석, 1명은 지금 뭐 교체 위기, 뭐 이런 상황이면 이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 흔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뭐 흔들이자 위기죠. 근데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흔히
민정수석을 왕수석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죠. 그다음에 공직기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정 라인을 지휘하기 때문에 항상 민정수석실을 왕수석이라고 하고 국회에서 불러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나가지 않는 게 바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근데 지금 김진국 민정수석 비서관 잘 아시다시피 올 2월 달에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이 있고 그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3월 4일 날 임명됐더군요. 그러면 지금 넉 달도 안 됐습니다. 넉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아직 업무도 손에 안 잡히는 상태에서 2개 비서관실 공석이고 1개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은 지금 뭐 검증부실의 책임을 지고 지금 뭐 거의 식물 비서관처럼 하고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이제 법무비서관입니다. 법무비서관 1명 남았는데 글쎄요 뭐 법무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장 민정수석실에서 약한 건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의 기둥들이 다 빈자리다. 이러면 결국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벌어졌느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정 라인을 이용해서 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이런 데 개입한다든가 얘기하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공작, 일종의 공작이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민정수석실이 지금 저런 식으로 형해화됐다. 사실상 형해화됐고 진짜 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민정수석실이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걸 초래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문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근데 뭐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기가 재임 중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뭐 이런 부분을 다 문재인 대통령 부분을 빈칸으로 놔둔 채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저는 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청와대 기획사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개 비서관이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역시 최소한도 수석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이렇게 청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광철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뭐 공수처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도 그렇고 이미 다 친정권 사람들, 공수처는 뭐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수사한다고 지금 뭐 공언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로 채워놔서 이 정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해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불편한 국기문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글쎄요, 뭐 정권 재창출이 돼서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여권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뭐 일단 쉽지 않다고 보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뭐 이제 자기가 굉장히 몰리면 또 어떤 칼을 빼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런 국기문란 사건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드러나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교훈으로 삼으려면 결국은 정권 교체 외에는 길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관한 나머지 빈칸을 채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흔들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지금 재판에 넘어간 청와대 관계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의 피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로 지금 이광철 비서관이 5번째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청와대 사람들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지금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가 된다면 청와대가 뭐 거대한 범죄 집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왜 이런 일이 초래됐는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 뭐 이제 문재인 정부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10개월 정도 남았죠. 10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빈칸은 채울 수가 없으되 우리가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